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구입니다. 윤석열이 3월 4일에 드디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와! 온 국민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윤석열의 이름을 계속 듣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이 사퇴한 다음 날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32.4%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 보셨죠? 근데 또 그 조사에는 안철수, 오세훈 후보는 없는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의 대권 도전 정말 가능할까요? 윤석열은 정치할 생각이 정말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의 거품입니다.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죠? 윤석열이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꼭 반기문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옛날에 반기문 자서전인가 위인전인가 막 한 번씩은 읽어보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낳은 최대의 아웃풋이라면서 막 만화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국제무대의 최고위직이라고 일컫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2016년 박근혜 탄핵안이 발의되고 촛불항쟁이 있던 그 시기, 새누리당은 새로운 이미지의 대선 후보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에 반기문이 대선 주자로 계속 언급이 돼요. 지금 윤석열처럼요. 그럼 반기문의 정치적 스탠스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이 미국 국무장관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미 인사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반기문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찬성하는 등 친미, 친일, 보수 성향을 계속 나타내죠. 그러니 새누리당이 환영할 수밖에요. 반기문도 자꾸 대권에 도전할 것처럼 애매한 말들을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은퇴하고 입국하기 직전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수순을 밟아 나갑니다. 이때까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려요. 그리고 귀국 후 저는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대선 출정식에 버금가는 귀국 연설을 하고 바로 전국 민심 투어를 합니다. 그런데 반기문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 비리가 공개되고 애매모호한 정치 성향, 부족한 정치 지반 등으로 인해 지지율은 계속 폭락하기 시작하죠. 결국 2017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기문의 선택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인 인물이 있죠. 바로 안철수. 정치를 그만해야 이미지가 회복될 것 같은데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과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전 검찰총장이네요. 윤석열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왜 생길까요?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은 그래도 뭔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뽑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국힘당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고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는 안철수라는 정말 참혹한 상태니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것 같아 보이는 윤석열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권 교체 시기에 매번 생기는 새로운 중도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죠. 자, 그런 사람들은 시기마다 나타납니다. 문국현,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 등등. 하지만 결국 그 기대는 거품일 뿐이죠. 국민들은 가장 당선이 유력한 사람 중 자신의 지향과 비슷한 사람에게 투표를 할 거예요. 결국 국힘당과 민주당의 대결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국힘당에 들어가거나 연합하지 않으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국힘당은 윤석열의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까요? 국힘당에도 대선 후보를 노리는 김종인 할아버지, 나경원, 오세훈이 있고 오세훈은 또 서울시장 노리죠. 요즘에는 황교안까지 다시 복귀한다고 난리인데 황교안은 좀 솔직히 너무 오버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쉽게 자리를 내주겠나요?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기반이 없죠. 유일한 정치 기반은 가상의 여론조사 지지율 뿐입니다. 그게 거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게 거품이라는 걸 정치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윤석열을 중심으로 창당? 어불성설이죠. 국힘당도 안철수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지 윤석열에 붙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윤석열이 국힘당이든 안철수 쪽이든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 정치에 신물이 나서 반기문처럼 다 때려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윤석열의 가족 비리. 정식 대선 주자가 되면 대대적인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가족 비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으로 권력을 이용해 가족 비리를 덮어줬을진 몰라도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모 관련 비리는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청문회와 국정감사랑은 차원이 다른 검증이 이루어지죠. 한마디 한마디도 이슈가 되고 국민들은 지켜봅니다.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낙마시키는 상황에 이렇게 빼박인 가족 비리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을 본 적이 있나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이 있을 때만 지지율이 반등했죠.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지지율이 6%대까지 폭락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저항하는 이미지는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본인 자체가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이 있냐? 이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윤석열이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윤석열이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떠오르네요. 대선 후보라면 외교, 경제, 복지 등의 사안의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데 평생 검찰 관료로만 살아온 윤석열이 과연 단박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저는 윤석열의 자기가 곧 정의다 라는 매우 심각한 자의식 과잉도 심각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은 검찰 관료로 25년을 재직했어요. 그리고 최고위직까지 갔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처럼 나름 원칙대로 수사한 것도 있지만 이후의 행보를 보면 타인의 비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자신만이 혹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검찰만이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나경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수사도 안 하고 한명수 모해위증 사건 조사방해, 검언유착 조사방해를 일삼았지만 법무부의 지휘권도 거부하고 친여권에는 무리한 수사, 기소를 남발했지만 일말의 반성은커녕 매번 버럭거리는 걸로 끝났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검찰개혁 방안은 거부하고 자신들 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죠. 어때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자격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커녕 사전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이 왕이 될 상인가? 아니요.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와 버금가는 정치, 검찰, 윤석열의 검사 쿠데타. 이번에도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이거 윤석열 띄워주기만 하는 거 아닌가? 관종한텐 떡밥을 던지면 안 돼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윤석열이 왕이 될 상인가? 아니요. 너무 코웃음 치는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